뭐 단타나 수익을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잘 보면서 아무튼 이제 오래 들고 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오래 들고 가서 좀 큰 수익을,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들고 가야 확률적으로 거의 이제 대박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그것은 이제 본인들 선택에 달려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대박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이것은 이제 단타고요. 가능한 길게 들고 와서 뭐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뭐 알트코인 같은 뭐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내려면은, 문제는 이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이 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 가기가 쉽지가 않다. 계속 고민이 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경험이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험난한 과정들을 그걸 다 이제 거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예, 그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잘 통과해서 시간을 보낼 거냐, 그게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전을 통해서 그 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간에 아무튼 여러 가지 변동성, 아니면 뭐 큰 하락, 뭐 급락, 폭락 이런 게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죠. 제가 이제 알트코인에서 개인들이 막 대박을 내고 싶어 하지만, 그 대박을 낼 수 없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개인들은 알트코인에서 그 마이너스 70% 80% 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손절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걸 손절한다는 얘기죠. 손절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손절이라는 것은 갈 때까지 간다면, 손절하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응? 그 손절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응? 손절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어떤 그 손절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 맞게 하려면, 이게 손절을 하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에서 아무튼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이 손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노선도 얘기도 했죠. 이 종목에서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일단 자르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0%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원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알트코인은 다르다. 이제 알트코인도 이렇게 이제 그 단타나 수익 뭐 이런 걸 한다면, 그리고 어떤 종목을 내가 사서 이 종목이 어떤 가격까지 갈지를 모르면 손절해야죠. 응? 손절하는 게 맞는 거요. 그러나 이제 목표가를 알면은 뭐 마이너스 70%가 되든 마이너스 80%가 되든 그것은 이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게 그 개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응? 왜 그러냐면 그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 자,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에서는
중간중간에 뭐 계속 잘 올라가고 있으면 뭐 그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제 꼭 보면은 중간중간에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구간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그 대박을 되고 싶나?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게 중간중간에 그 크게 나오는 변동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적립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내가 목표가도 모르고, 응? 그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버틸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적립식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라는 거죠. 한 번에 사지 말고 적립식으로. 이게 개인들 이게 투자를 잘 모르거나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막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몇 배짜리 그런 수익을 만들어 본 경험을, 그것도 그 자기 능력으로, 그게 없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적립식은 좀 이제 길게 해야죠. 짧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이제 몇 년짜리, 몇 년짜리. 그래서 예전에 펀드 설명 드릴 때 그런 설명 받았잖아요. 이제 적립식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아무리 짧아도 3년, 보통은 한 5, 6년, 응? 그리고 적립식 효과가 제대로 되려면 한 7, 8년 이렇게 걸쳐야, 그래야 적립식의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제가 그 ETF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10년 이상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한 번 사가지고 막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그때 제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해도, 똑같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해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뭐냐? 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30% 50%면 만족한다. 100%면 난 대박이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로 양이 안 찬다. 나는 중간에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다 아무튼 이겨내서 극복을 하고, 나는 진짜 10배짜리, 20배짜리 나는 만들어내야 된다.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거 다 버틸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뭐 어떤 게 좋다, 이게 아니고. 음? 근데 자기가 못 버티면은, 그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 없어요. 투자라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투자 성향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중장기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그냥 하나만 성공시키면 된다. 남들이야 뭐 10종목 성공시키든 뭐 수십 종목 성공시키든 나는 그거 부럽지 않고, 나는 그냥 한 종목만 성공시키면 된다. 근데 그 한 종목은 난 끝까지 가서 최소한 몇 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분의 성향인 거죠. 투자 성향.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면 그분한테는 그게 이제 정답 비슷한 게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냥 나는, 그게 대박도 좋지만 나는 그냥 수익이 적당히 나오면 그때그때 잘라 먹고, 그 대신 나는 대박 생각 안 는다. 나는 그냥 소박도 좋고 중박도 좋고,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 그럼 그것은 또 그분한테 맞는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정답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 이제 강의를 듣고 실전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어떤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정답은 없다. 내가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 그 방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그냥 매 학기 반복해서 설명드린 거 있어요. 이게 투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 코인 같으면 알트코인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그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에 지금 한 2,700개 정도 있는데 어떤 종목을 내가 할 거냐, 이게 종목이 중요하고 그 왜 그 종목이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있는 게 타이밍. 응? 이게 같은 종목을 사도 언제 사느냐, 그리고 언제 파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내가 할 거고 그 종목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고 내가 그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 종목과 타이밍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중,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이 세 가지 종목도 좋아야 되고 타이밍도 좋아야 되고 비중도 이렇게 알맞게, 아무튼 내 투자 대상에 맞게 이 비중도 조절을 해서 비중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그죠? 비중도 다른 거죠. 같은 종목을 가지고. 음?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이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프라인에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비중이. 이게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중도 비중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판단. 그러니까 내 전체 투자 자금의 몇 프로를 가지고 할 거냐,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할 거냐.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판단이죠. 그러니까 투자는 다 판단이에요. 그 판단. 종목도 우리가 선택할 때 판단이고 타이밍도 판단이고. 왜냐하면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판단이다.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판단이고, 내가 타이밍을 왜 그때 사고 그때 파냐, 그것도 판단인 거고, 왜 그만큼을 사느냐. 응?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산다. 그럼 왜 1억 원치를 다 사냐?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치만 산다. 그럼 왜 1,000만 원치만 사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세 가지 요소가 이게 잘 갖춰져야, 그래야 이 투자가 이제 성공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투자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경험을 자꾸 쌓는 것도 뭐냐면, 그 다음 투자를 할 때 내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확률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투자가 성공할 확률을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 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미리 갖춰 놓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했었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일 거냐, 그 성공 확률을 높일 거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강생분들도 다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내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냐.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투자 성공 확률을 어떻게 했을 때 높일 거냐.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선택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내 투자를 성공시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욕심으로만 하고 있느냐. 응? 그런 거죠. 이건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또 한동안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됐던,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이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종목이야 제가 드리고 알트코인 드리니까 수강생들이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 타이밍도 제가 사랑할 때 샀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절 사고 반절은 이렇게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면은 되는 거고. 근데 비중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것은 제가 수강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나 이 비중과 관련해서는 수강생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알트코인의 불장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왜 시작됐는지도 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불장이 시작됐다고 해서 막 그 계좌가 막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험인데 이 불장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장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불장이 시작됐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요걸 또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제 불장이라는 게 이제 그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는 게 이제 잘 보시면 불장도 이렇게 이제 초반부가 있고 이게 중반부가 있고 이게 이제 중반부가 있고 그다음에 끝에 후반부가 있고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제 불장의 초반을 이제 저는 5월 달에서 한 6월 달 정도를 보고 있어요. 5월에서 6월 정도는 불장의 초반부에 해당되고 그리고 한 7월에서 한 8월 정도가 한 이 중반부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정해졌던 게 아니라 대략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정도면 이게 이제 후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예상을 이제 아무튼 그 흐름을 보고 요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불장의 초반부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불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쭉 보면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불장이 시작된 건 맞은데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는 그 불장이 시작됐어도 불장의 느낌이 안 나요. 개인들이 보기에는. 응?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응? 개인들이 느끼기에 불장이 시작이 됐어도 불장 같지가 않다. 전혀 느낌이 안 온다. 안 오죠. 응?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은 불장이 시작됐으면 지금 막 알트코인들이 막 그 몇 배짜리 막 촥촥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게 불장 아니야?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불장이 시작됐다는 것은 불장이 앞으로 이제 불장이 중반을 가고 후반을 가기 위한 그 조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더리움으로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신고가 근처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그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불장의 어떤 초반부가 지금 5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불장이 시작됐으면은 막 알트코인들이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아니면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알트코인들 막 몇 개가 지금 막 몇 배씩 확 올라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게 불장이 시작됐어도 불장이 시작된지를 몰라요. 초반부, 중반부에 들어갈 때까지도 불장이 시작됐는데도 불장이 시작됐다는 걸 전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불장이 시작됐어도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는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제 보통 개인들이 지금 불장이다 막 느낌이 올 때는 언제냐면은 불장의 느낌이 올 때는 언제냐면 여기 후반부에 후반부 불장이 거의 끝나가는 후반부 불장이 거의 끝나가는 후반부는 개인들한테 이게 불장이구나. 그래서 어떤 개인들한테 저희 포함해서 어떤 개인들한테도 지금이 불장이구나 그걸 다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거의 고점 근처예요. 고점 근처. 자,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고 한번. 그러니까 그 불장이 왔을 때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박을 내고 그 큰 수익을 내려면은 어, 그러려면은 지금 불장 같지 않을 때 이제 불장은 시작됐고 불장 같은 느낌이 안 올 때 그럴 때 준비를 잘해서 왜냐면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불장이 한 중반 이후만 넘어가도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불장 같다 그런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장 같은 느낌이 조금씩 이렇게 올 때 불장이 한 중반부 정도 가서 사게 되면은 그때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앞으로 또 크게 갈 알트코인들은 이미 몇 배씩 올라 있다. 이미 몇 배씩. 그리고 진짜 불장 느낌이 나오는 이 후반부의 끄트머리에서는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고점에 가 있거나 고점에서 얼마 안 남았거나 응? 그때가 불장의 느낌이 막 진짜 올 때는 그렇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고점 그저 이제 목표가 고점 근처에 거의 가 있거나 고점에 이미 도달했거나 응? 아니면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기다리지만은 이게 불장이 왔어도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불장이 왔으면은 막 알트코인들이 막 몇 배씩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막 여러 개 막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더라도 막 화끈하게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장 이제 불장의 지금 초반부 예상된다. 초반부 제가 아까 했던 초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 이제 6월, 7월 달 정도는 알트코인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반 정도, 중반 정도에 접어들어서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대개 이제 몇 배씩은 이제 몇 백 프로죠. 수백 프로씩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중반부, 이게 저희 알트코인,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6, 7월 달에 가면은 이 중반부에 들어가면은 알트코인들이 또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갈 알트코인들 뭐 10배, 20배, 30배 이렇게 갈 알트코인들은 최소한도 몇 배 이상씩 올라가 있을 때가 아마 중반부 6월, 7월 이런 시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없는 분들, 저희 수강생분들이 없는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사는 것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알트 불장이 오면은 이게 이제 후반부가 되죠.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 고점 근처 거의 다 왔거나 아니면 고점에 얼마 안 남았다. 다 올라와서 고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면 이미 고점에 왔거나 이런 거 이제 알트코인의 후반부에 왔을 때는 그죠. 여기서 매수해봐야 수익이 조금 나고 끝난다. 아니면 이제 고점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으니까.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작돼서 이제 제 예상으로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아마 이제 제가 얘기하는 1차 불장이 요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지금 이제 이 불장이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 보면은 일단 불장이 시작이 됐는데 불장이 시작됐을 때 일단은 이제 뭐가 많이 올랐냐면은 일단은 가장 많이 오른 게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이 불장까지 가는데 이더 차트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더리움이 거의 100% 올랐어요. 100%한 두 배. 바닥 대비 거의 두 배.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오른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아무튼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꺾였다가 살짝 이렇게 반등했는데 그거야. 그죠?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근처 지금 이제 신고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매물들이 많죠. 신고가 근처에. 이제 고기를 이제 어떻게 뚫고 갈 거냐, 그러니까 한 번에 뚫고 갈 거냐, 조금 이제 조정을 거쳐서 갈 거냐, 이제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 그 세력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지만 지금 이제 과정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근처에서 살짝 조정받으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한 두 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역시나 조금 조정받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장으로 지고 가고 있는 중에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장이 시작됐지만은 지금 막 어떤 막 알트코인들이 막 화끈하게 오르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경험을 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이번 사이클 하고 다음 사이클에 또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알트코인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 지금 했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때도 역시 또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알트코인의 중반부는 아마 6월 중에 시작이 돼서 이게 아마 알트코인 불장의 이제 느낌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 그래서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좀 막 오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내 계좌도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마 알트코인 불장의 한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장으로 오기 위해서 4월 달부터 이미 신규 코인들, 이제 업비트에서 보면 신규 코인들이 주로 올랐죠. 신규 코인들, 그러니까 상장한 지 몇 달 안 되는 신규 코인들이 이렇게 100% 이상 오르면서 이게 이제 것들이 보면은 이제 불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아마 이제 6월, 7월 달부터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게 메이저라는 것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알트코인들부터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절로 큰 비트코인이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먼저 메이저급 알트코인들 이 가면서 아마 이제 중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반부로 접어드는 6월, 7월 중에 아마 알트코인 불장의 중반부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들 이제 순서가 그래요. 보통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막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일단은 가장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 지금 꺾였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큰 그 있잖아요. 그 리플이라든지 제가 얘기한 리플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래도 막 10조 이상 되는 이런 코인들이 이제 아마 중반부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중반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이제 알트코인들 그런 알트코인들 뒤따라가던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고 이렇게 차트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불장이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시작됐어 막 바로 막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있지 아니 종목들이 알트코인들이 확 날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제가 했듯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이 조정이 나오는 거죠. 조정이 알트코인들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접어들어서 이번 주라고 이제 오늘 하루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봐야 이 주봉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는데 지금 첫날 오늘 첫날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가야 그래야 도미넌스가 내려가야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서 돈이 비트코인에 빠져서 이게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유동성이 달라진다. 유동성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계속 올랐던 거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비트코인만 쭉 올라서 한 6배, 7배 이렇게 오른 거고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알트코인들은 거의 제자리에서 그냥 올랐다 냈다 올랐다 냈다 한 2년 정도 그랬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아까 제가 손절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손절은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해서 이게 대박을 염두에 두고 근데 중장기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이렇게 분석에 의해서 목표를 알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아무튼 이게 손절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손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것들은 또 많이 회복이 돼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그냥 이걸 기본에 두셔야 돼요. 일단은 예, 반토막이면 그러니까 이게 두토막이죠. 반토막. 우리가 이제 반토막이다. 이 주식에서 반토막인데 반토막은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반토막은 딸 게 없는 게 두토막 난 거죠. 두토막. 두 개로 토막이 난 거죠. 두토막. 그러면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이게 마이너스 50%라는 거죠.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알트코인에서 반토막이 두토막 나는 거예요. 두토막. 그 두토막이 나는 건데
이 주식 같으면은 마이너스 50%면은 이게 무조건 손절이에요. 제가 이 뜻은. 반토막이면은 무조건 손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0%가 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50%, 막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넘어가 있는 종목을 들고서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그 손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본들 응?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알트코인은 다르다. 알트코인에서 반토막은 그냥 흔하고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트코인하고 이 종목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주식 종목하고 알트코인하고 이 차이점. 이거 대부분 분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트코인에서 반토막은 그냥 그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거. 뭐 놀랄 일이 아니고. 그러나 종목에서 마이너스 50%면 그것은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무조건. 왜? 마이너스 50%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죠? 수익은 무슨 수익이에요. 원금 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 번 더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게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에 반토막이 또 난다. 응? 반토막이 또 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토막이 나오면 이게 마이너스 75%죠. 마이너스 75%인데 이 토막으로 얘기하면 이게 몇 토막, 이거 제가 그때 질문했었잖아. 이러면 이게 네 토막 나는 거예요. 네 토막, 네 토막, 응? 네 토막. 이 종목 같으면은 네 토막 났으면 그 종목 끝난 거예요. 아직 상장 페이지도 안 됐더라도 그건 끝난 종목이에요. 끝난 종목. 응? 내 계좌에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의미가. 앞으로 10년을 들고 있어도 10년 이상을 들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종목 같으면. 그건 알트코인은 다르다는 거죠.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75% 받았어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응? 별거 아니다. 알트코인은. 왜? 때가 되면은 일단 원금이 돼야 되는데, 때가 되면 원금이 되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된다. 순식간에. 때가 되면.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때가 되면, 아까 제가 불장의 초반부, 중반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장의 초반부에서 중반부로 넘어가는 그때쯤만 돼 있어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이제 아무 알트코인이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게 이제 세력이 확실하게 있고 그 세력이 그 알트코인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응? 그리고 그죠? 그 구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오래된 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업비트 기준으로 그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코인이 아닌 최소한도 지난번 불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불장이 끝나고 나서 상장이 된 그런 알트코인들은 세력들이 몇 배씩 해서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몇 번씩 해가지고 그 알트코인을 몇 배씩 올려가지고 돈을 이미 벌은 그런 코인이 아니고 지금 이번 사이클에 돈을 벌려고 세력들도 이번 사이클에 세력이 아무튼 그 알트코인 가지고 뭐 10배든 20배든 30배든 세력 입장에서 이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 같으면은 마이너스 75%도 놀랄 필요 없다 얘기죠. 왜? 네토막밖에 안 났거든요. 네토막밖에. 그런데 이 주식에서 마이너스 75%면 뭐 그 끝난 거죠. 그 종목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불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불장에서도 불장이라고 해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장도 나중에 이제 경험하시게 됐지만 불장 속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받고 가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이 다른데,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막 10배 올랐다가 해서 10배 막 해서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막 1000% 났다가 500% 됐다가. 그럼 반토막 난 거잖아요, 수익이. 응? 이게 지금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장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막 반토막이 난다니. 이게 이제 원금이 반토막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왜 원금이 반토막 나냐면, 지금은 코인들이 수익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도 하고 마이너스 75%도 나오고, 그렇죠? 그 이상도 나오고. 여기서 조금 뭐 한 다섯 토막 정도, 다섯 토막 정도 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반 토막은 아니지만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80%대 나오는 거죠. 음? 그러나 마이너스 70% 80%까지도 이게 이 코인이 확실하게 세력이 있고 이게 상장된 지 오래된 코인이 아니고 최소한도 지난 사이클 이후에 그 지난 사이클이 21년도에 있었잖아요. 21년도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저희가 있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이 추세를 전환하고 그럴 무렵에 요런 무렵에 그러니까 요쪽 불장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 앞쪽 불장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앞에 불장은 완전히 끝났고 그다음에 하락도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요때 무렵 요 무렵 이후로 시기적으로 보면 이 무렵 이후로 상장된 코인들 요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면서 그 세력이 확실히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이런 코인들 같으면은 마이너스 70% 80% 마이너스 70% 80%가 났다 해도 큰일 날 거 없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제 불장이 되고 불장이 초반부 중반부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이 알트코인이 세력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갈 차례다. 우리 코인이 갈 차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올린다는 얘기죠. 그전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겠지만 이제 화끈하게 저희가 기다리는 막 화끈하게 막 확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70, 80%된 것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다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그 알트코인의 때가 되면 그렇죠. 그 불장 시기 중에서도 그 알트코인이 가야 될 때가 되면 그건 그 세력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원금 되고 순식간에 두 배 되고 세 배 되고 이렇게 쭉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아니, 경험은 안 하셨지만 그 앞으로 응? 내 계좌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대로 갈 건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음. 매도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해도 응?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갈 건지 이 계좌 안에서 어떻게 달라져 갈 건지를 어느 정도 알고서 기다리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알면서 기다리면 좋잖아요. 응? 그래야 나중에 혼자 하실 때도 나중에 이런 흐름들을 예상하면서 그다음 내가 기다리는 중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거냐. 응? 이거 불장이 왔다고 해도 응?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거냐. 이걸 알면서 기다리는 분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들은 알고서 기다리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경험을 한 거지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불장도 2차 불장도 이렇게 또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이 불장은 이미 시작됐지만 이게 불장이 시작됐어도 결국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이런 얘기죠. 결국은 버티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버티기라는 건 뭐냐면 이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플러스 50% 갔다가 또 마이너스 30% 갔다가, 이건 이제 작게 잡은 거죠. 음? 갔다가 내가 산 단가가 여긴데, 이래도 이래도 내가 아무튼 이렇게 수익을 좀 이렇게 이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내려면, 그죠?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이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낼 것 같지만은, 내 성향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그 매매를 그냥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고, 매매를 가능하면 안 하고 그냥 한번 사서 쭉 들고 있다가, 가능하면 내가 힘들더라도 몇 배 됐을 때, 응? 알트코인 같으면 최소한도 5배 이상, 10배 이상, 20배 이상 이렇게 됐을 때 팔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 두 번,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변동성을 견뎌내야, 그래야 그냥 100%, 수익률 따지면 100%가 아니고 100% 이상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다. 나중에 결과에서 200% 챙길 수 있고, 500% 챙길 수 있고, 1000% 챙길 수 있고, 뭐 2000% 챙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알트코인 불장이 왔는데 이렇게 잔파동,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왜 단타를 하고 스윙을 하냐면 여기 잔파동에 흔들리는 거죠. 이게 잔파동이 힘들잖아요. 그냥 수익 났다가 다시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 손실 났다. 그러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팔고 그냥 또 이때 사가지고 또 팔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응?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불장이 왔을 때 이게 저는 이제 기인데 저는 이제 그냥 기가 아니고 아주 그 큰 기이다. 투자에서 큰 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냥 쭉 들고 가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팔겠다. 중간에 또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더라도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저는 그냥 한 번에 가서 팔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아무 때나 이런 게 오기 않기 때문에 이런 큰 기회가 왔을 때 가능하면 좀 버티고, 그죠? 어디 갔어요? 버티고. 저는 그렇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좀 대박에 가까운 큰 대박이. 수익을 내는 게 저는 목표다, 목표. 그러니까 저는 제 목표에 맞게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냥 쭉 들고 가서 좀, 제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저는 거의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좀 매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강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 그죠? 그 차트들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냥 이건 당연히 겪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내가 뭐 100%, 200% 다니고 뭐 500%, 1000%, 2000% 이런 수익을 내려면, 응?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계속 그저 그냥 여기서 파르세 하는 거 아닌가, 파르세 아닌가, 수위처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또 여기서 파르세 하는 거 아닌가, 응?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개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표가를 모르니까. 응? 믿음도 없고 목표가도 모르고 그 지금이 불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제가 불장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불장인지 아닌지 이게 왜 불장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즉 알트코인의 지금은 아까 제가 했던 초반부고 그다음 개인들의 대부분은 이게 불장이라는 느낌이 없다. 이 수강생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 불장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불장의 느낌은 언제 오냐면 불장이 끝자락에서 온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불장이다. 이게 불장이다. 누구나 다. 그래서 개인들이 제일로 돈 많이 싸들고 들어올 때가 이때다. 이때. 그런데 저희는 쭉 들고 가서 이때 막 수없이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다 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매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줄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팔 때 이걸 세력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이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개인들이 사는 거지. 응? 그러면 저희는 이 목표가까지 쭉 들고 가서 이때 수많은 개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막 들어올 때, 그죠?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저희는 이때 쫙 팔고 싹 빠진다. 그래서 불장 느낌이 오면은 그때는 이미 고점이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 종목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 카카오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카카오가 그 2만 원, 3만 원일 때는 이 종목을 왜 사? 그랬다가 이게 15만 원, 막 16만 원, 17만 원 가니까 여기서는 막 카카오 사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카카오를 다 사가지고, 응? 왜? 카카오가 이제 여기서 사면 막 여기서 30만 원, 50만 원 간다. 응?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야, 진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이 카카오밖에 살 게 없어. 그래서 카카오를 사면은 여기가 고점이다. 고점. 똑같아요. 알트코인도. 이것은 어떤 투자자든지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불장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장이 시작됐는데 왜 불장 같은 느낌이 안 오고 지금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지금 막 몇 배씩 올라야지 왜 안 오르고 있냐? 응? 그 불장이 시작된 게 맞기는 맞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죠. 개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 투기하고 투자. 저희는 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테마주를 해도 저희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알트코인을 해도 알트코인도 많은 분들은 이 투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그리고 막 샀다 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이게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벌고 싶고 그것도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결론은 쉽게 버는 돈은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장이 왔지만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지만 불장이 오면 많은 개인들이 그저 대박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박을 쉽게 낼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왜 그러냐? 불장이 왔어도 불장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뭔 불장이야. 불장이 왔으면 막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지금 막 두 배도 오르고 세 배도 오르고 막 해야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10배, 20배는 커녕 이게 두 배, 세 배나 가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이클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번 사이클만큼 게 아니고 지난번 사이클 때도 그렇고 그 지난번 사이클 때도 그랬고 또 다음번 사이클 때도 그럴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험을 제대로 해보시고 그때 경험뿐만 아니고 그때 성공을 해보고 그 대박을 내보신 분들 10배짜리 20배짜리 이걸 한두 개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이 결국 또 다음 불장에 와서 기회가 오게 되면 또 그게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도 또 성공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불장에 성공해 본 분들이 또 이번 불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이번 불장에 성공을 해보는 분들이 또 다음 불장에 또 성공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성공해 본 분들만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그래서 이제 불장은 시작이 됐는데 왜 불장 같이 갔느냐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뭔 불장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한번 쭉 해드린 거고 그리고 앞으로 불장이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마무리돼 갈 건지 요걸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기 때문에 요걸 좀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하셔서 요런 생각을 쫙 가지고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을 잘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매도 타임, 목표가 근처 이런 거 왔을 때에 이제 잘 팔아서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로 끝을 내야 그래야 이제 수익도 내는 거지만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그래야 또 다음번에 꼭 알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알트코인에서 경험한 이런 과정들이 또 종목이라든지 다른 투자를 할 때 거기에도 그냥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투자를 이렇게 중장기로 잘하시는 분은 다른 걸 해도 또 잘하고 또 다른 걸 해도 잘하고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도 미리 하고 준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몇 년씩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올해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자, 잠깐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환율이 여기 보시면 환율은 어, 제가 늘 얘기했듯이 환율은 지금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여기 그죠?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잖아요. 이런 장대음봉이 중요한 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장대음봉이 중요해요. 이거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계속 이 추세를 보실 때 환율이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장대음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죠. 계단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또 언제쯤인가 또 이런 장대음봉이 또 나오겠죠.
또 언젠가 또 장대 음봉이 나오겠죠. 이러면서 결국 환율은 여기 고점에서부터 해서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면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250, 요 정도 선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이 고점 찍고 아무튼 여기 1400 얼마잖아요. 여기가 보시면 환율이 1488, 그러니까 1500 근처까지 갔다가 1500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1250이면은 거의 한 250포인트 정도 이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방 내려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한 1, 2년, 2, 3년 걸쳐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좋은 거다. 이게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원화 대비 달러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에서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거니까, 반대로 가면 이게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식시장한테는 결국 이게 이제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작용한다. 내려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은 앞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동안은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반대로 이제 환율이 내려갈 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이제 내려갈 때 우리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이건 이제 미래죠. 미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맞지 않느냐. 이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 코스피 코닥은 올라가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환율의 앞으로 흐름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좋을 거다. 일단은 시장이 좋을 거냐 나쁜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한국 시장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돈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국 시장은 그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올라간 거 나쁘지 않죠. 저희한테 이게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스닥이 요게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때 뭐 때문에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거의 고점 근처 거의 왔잖아요. 지금 보면 아마 그때 그 관세 문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영향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관세 문제가 트럼프 관세 문제가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악재로 작용했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도 지금 나스닥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이 비트코인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죠. 일단 고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도 지금 여기 반등하는 게 상당히 강하죠. 지금 이거 약한 게 아니죠. 강한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떠냐? 우리 시장은 보시면 우리 시장은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건 저희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그냥 일주일 내내 횡보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직은 횡보 중이다. 횡보 중인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선거가 지금 한 2주 남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요. 삼성전자도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일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도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횡보. 올라가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우리 한국 시장은 앞으로 아까 전에 환율 얘기했잖아요. 환율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저희 주식시장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반대로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가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건데 만에 하나 우리 시장이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환율이 내려올 때 우리 시장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상승장이 될 거냐, 상승장이 될 거냐,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이 될 거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상승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수가 그냥 몇십 프로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뭐 한 30%, 40%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종목들도 우량주들 몇 개만 올라가고 많은 거죠. 그 저희가 할 때 그때 삼성전자 설트리온 몇 개만 올라갔듯이 그게 이제 상승장이고 이게 대세 상승장은 웬만한 종목이 거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웬만한 종목이. 물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제 주도주가 나오겠지만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로 보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러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상승장할 거냐 대상승장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상승장으로 갈 확률도 꽤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시장이 만약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게 주도주로 갈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 거냐. 이제 그걸 잘 찾아서 그 수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 좋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시장은 앞으로 환율이 내려갈 때 환율이 1, 2년, 2, 3년이든 이렇게 내려가고 환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뭐가 내려갈 거냐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죠.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환율 내려가고 금리 내려가고 이러면서 환율 내려가고 금리 내려가는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왜 좋냐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조금 매수가 아니라 최소한도 몇십조는 아무튼 막 50조든 60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거고 그 다음 이제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시기가 언제냐 문제인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이게 이제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들이 결국은 일단 주식시장이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이런 데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일부는 또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나중에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제 이 환율 플러스 어떤 금리 효과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관세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관세 이것은 글쎄요 지금 트럼프 뜻대로 잘 될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처음에 아무튼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방향, 트럼프의 어떤 생각, 그런 것대로 이게 관세 문제가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지금까지 보면.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우량주를 몇 개 드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대선은 이제 너무 막 기간이 짧고 지금 보면 또 대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엎치락 지지율이 뭐니 막 이런 게 좀 엎치락뒤치락해야 아무튼 인맥주든 정책주든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뭐 대선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 일강 뭐 일강 일중 뭐 지금 일약 지금 대선 주자 몇 명 있지만 지금 의미 있는 대선 주자는 뭐 이렇게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죠?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죠? 이 50%대 여기가 지금 현재는 30%대. 응? 여기가 지금 10% 아직 미만, 10% 아직 넘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주 관련해서는 그 인맥주는 이제 앞으로 2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인맥주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음. 그러면 정책주들도 뭐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어떻게 뭐 이게 막 좀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는데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좀 오차범위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차범위를 완전 벗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선주 쪽들보다는 오히려 우량주들 쪽으로 이렇게 좀 흐름들이 앞으로 아까 제가 했던 환율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관세 문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오히려 좀 테마주 쪽보다는 약간 이게 펀더멘탈이 있는 어떤 우량주들 쪽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그것이 지금 제가 지난 시간인가도 얘기했던 그 대선 이후에 어떤 그런 변화들과 관련해서 어떤 선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든 뭐든 이렇게 구성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면 되는데 아무튼 시장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20년 만에 오는 어떤 대세 상승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좋은 조건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관세 문제만 빼고는 이게 좋은 조건들이 지금 연결되면서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타이밍에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이제 시기적으로 그쪽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시간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불장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음, 일단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주봉으로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야 되고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바이낸스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 지금 고점 근처 왔잖아요. 보시면 고점 근처에 다 왔죠. 고점 근처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일단 돌파해놨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예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고, 뭐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다 돌파를 한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국 여기 신고가,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여기 두 번 부딪혔던 전저점에 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 지금 조정이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여기 넘어서 가 있다. 넘어서 이런 가격들 넘어서 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가격이 지금 여기가 지금 1억 5천, 6천 요 구간이니까 그 다음 가격이 이제 2억대, 우리 이제 업비터 기준으로 하면 2억대, 2억대 기준이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2억대 들어갈 때 이때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했던 알트코인의 중반부에 알트코인의 중반부가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 갔을 때 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렇게 되고 그게 아마 이제 6월, 7월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비트코인 2억 정도 가면 2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막 언론이든 매스컴이든 TV든 막 유튜브든 이런 데서 엄청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그 알트코인의 중반부에 들어갈 무렵에 지금 이제 미국의 이 금리 있잖아요. 연방금리가 아마 이때쯤 맞춰서 이렇게 좀 금리를 좀 내리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와주면 좋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은 지금 저희 알트코인이 이제 저희는 중요한데, 저희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좀 좋은, 그죠?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불장이 오기 위해서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 2억도 가고 그 이상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고점 근처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몇 주만 이렇게 쓰면은 결국 저는 돌파해서 이제 2억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을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게 저희 알트코인을 위해서, 알트코인의 불장은 지금 와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잘 가고 있다. 여기서 조정 받긴 했지만 다시 다 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근처를 향해 갈 때 아마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한 중반전, 이게 좀 이렇게 중반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은 그저 당분간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와도 그건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조정.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 장대음봉 나왔잖아요. 이게 장대음봉이 나오고 이제 지난주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지 비슷하게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상승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여기 추세 이평선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지금 이제 저는 반등이다 봐요. 반등.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조정을 받고,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으니까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죠? 이런 흐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뭐 이번 주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전저점 저는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또 다시 넘어갈 거냐, 여기를 넘어가면 이게 또 상승이 되는 거고, 도미넌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등했다가 다시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가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뭐 아무튼 요게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는 이런 어떤 그림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번에 쭉쭉쭉 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세력들과 세력들 간에도 이렇게 막 많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는 세력들이 있고, 비트코인 지금 파는 세력들도 있고, 사는 세력들도 있고, 개인들이야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지금 막 국가도 사고 막 기업도 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죠? 큰 기관들이나 어디는 막 국가가 사잖아요. 국가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도 막 이렇게 6배, 7배 올랐어도 사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기관 이런 데는 세력이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는 세력보다는 이게 파는 세력, 이게 그죠? 세력들 물량 중에서 매수하려는 양보다는 매도하려고는 양이 더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저희한테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좀 더 활발한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도 이제 이더리움이 중요한데, 이더리움이 이게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이 보시면, 이더리움이 여기 바닥 대비 여기 보시면 여기 꼬리까지는 거의 100% 올라왔잖아요. 10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벌써 2배 올라왔습니다. 여기 바닥 대비 2배, 2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딴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일주일 만에 많이 올랐잖아요. 일주일 만에 여기서 조금씩 오르다가 여기에서 쫙 올라가지고 그 바닥 대비 지금 한 100%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어떤 매물대들 근처에 지금 중요한 매물대들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나오는 것은 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결국 받다가 결국 조정이란 건 끝난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끝이 나고 결국은 또 이렇게 쭉 오를 거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냐? 그 다음 매물대는 이 그림에 다 있죠. 보시면 요런 데잖아요. 요런데. 그러니까 요런 가격대까지 또 오르면서, 이게 조정이 끝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 포함해서 그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진짜 좋은 흐름으로 가려면 결국은 여기 이더리움이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고점은 여기서 또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더리움의 여기 고점을 넘어가는 요 무렵이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한 중반부가 되지 않겠나. 아까 제가 했죠? 알트코인의 중반부. 이게 알트코인 불장의 중반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불장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알트코인의 불장은 지금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알트코인의 불장의 초반부가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트코인의 불장의 초반부. 그 이제 시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했죠. 한 5월, 6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정도에 여기 고점을 넘어서 이런데 가 있으면서
결국 이더리움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고점들을 다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 아까 제가 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2억 대 이상, 2억 대를 이렇게 넘어가 있는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이제 아마 중반부 이후 알트코인 불장이 한 중반부 이후가 되면 수강생분들한테는, 여기 수강생분들한테는 아, 지금 불장 같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알트코인 불장에 가 있어도 아, 이게 무슨 불장이야.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막 몇 배씩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불장에 대한 느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중반부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반 개인들은 결국은 알트코인의 불장은 언제 느끼 오냐면 고점 근처. 결국 고점 근처 갔을 때여야만 결국 불장의 느낌이 오고, 그때는 이미 얼마 안 남은, 고점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미 고점에 와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금 중요한 아까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의 흐름,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세,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그러니까 여기 XRP도 지금 가지고 있는 놈들이 많잖아요. XRP 개인들 중에. 니플도 보시면, 니플도 제가 있죠. 니플도 이게 고점 대비 보면 조정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니플도 어떻게 보면 시가총이 크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올랐다 내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니플도 결국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또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반등이에요, 반등. 그런데 고점에서 아주 막 이게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고점 대비 이게 그죠? 이 조정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상당히 좀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만 가면은 결국 여기 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뭐 니플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니플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리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는 스위코인 같은 경우는 더 좋죠. 스위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러니까 여기 고점 대비 이만큼 그때 뭐 마이너스 한 60% 이렇게 내렸었나요? 50%인가? 근데 거의 다 올려놨고 지금 여기서 여기 고점 대비 여기는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마 스위코인도 여기를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위코인도 이게 시가총액이 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팔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저희가 뭐 최근에 산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런 데서 쌀 때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산 가격 대비 그냥 상승이죠. 저희가 막 이런 데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데 여기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매물대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 여기에서 같이 이제 이런 매물들을 아무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세력 입장에서요. 이 매물대들 있잖아요. 이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결국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소화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별로 매물들이 없어요. 쭉쭉쭉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아마 여기는 쭉 올라갈 겁니다. 여기 소화가 되면. 그럼 또 여기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매물대 또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드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지금 불장이 됐으면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불장은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불장의 초반부다. 불장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세력들이 움직임이 아직은 활발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거죠. 세력들이 이제 막 보면서 이제 막 출발할 시기를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여기서 좀 지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튀어 올라가겠죠. 이 초반부라고 해도 이제 튀어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없었는데 아마 앞으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툭툭 튀어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걸로 봐요. 한두 개씩 나오다가 좀 때가 되면 이제 그 개수가 늘어나겠죠,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저희가 가는 알트코인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요걸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아마 이제 알트코인 중반부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 알트코인들의 여러 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제 불장도 시작됐고 앞으로 이제 한 3, 4개월이면 1차 불장도 결국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은 이제 잘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알트코인이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의 시작은 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다가 지금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중요한데 시장 전체의 돈 흐름으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게 저희 알트코인들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이더리움인데 시장 전체 돈 흐름에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그럴 때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출발해서 쭉 가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한두 개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전저점 요런 데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요런 시기점에 접어들었을 때가 아마 중반부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지만 여기는 초반부. 그럼 여기를 깨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중반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점 갈 때는 이게 막 가속도가 붙어요. 나중에 보세요. 가속도. 쭉쭉 내려간다고 쭉쭉.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진짜 불장이 막 느낌이 온다고 이때는. 왜냐면 막 그때 알트코인들이 막 10배 오른 거, 20배 오른 거, 30배 오른 거 이런 것들이 막 특히 업비트에 막 여러 개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 중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런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반등할 거예요. 쭉 내려가 아니라 또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 한 번씩 하겠죠. 그랬다가 또 내려오고 또 반등했다 내려오고 그냥 내려오진 않으니까. 응? 이런 데서는 좀 주춤하다가 또 다시 내려올 때 또 불장치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진 않는다. 쭉쭉쭉 내려올 수도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그러다가 쭉쭉쭉 내려가면 좋고요. 그러니까 조정 내지는 반등.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게 저희한테는 안 좋아요. 그냥 쭉쭉 내려가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조정 없이 쭉쭉쭉 가면 좋은데, 이게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이렇게 봐야, 그래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개인 투자자와 세력 간의 싸움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도 나오고 조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그냥 흐름들을 보면서 그런 흐름들이 왜 저런 흐름들을 거치면서 가는지 그걸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시간 투자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만. 저희가 돈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 투자만 더 해주고, 이러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또 다음 파동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점까지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다 안 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불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장이 시작되고 해서 이게 막 쭉쭉쭉쭉 막 두 배, 세 배 쭉쭉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 단계를 거쳐서 간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그게 이제 불장이고,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불장이 엄청 길다기보다는, 불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이제 기간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딱 우리가 불장을 나중에 기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은 한 3, 4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을 제가 약간씩 길게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불장은 그 제가 잡았던 기간보다는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 그러기 때문에 결국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중장기에서 이게 조건을 다 갖춰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불장이 와 있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개인마다 선택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고팔고를 저는 안 하고 그냥 쭉 들고 가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한 번에 다 파는 이런 어떤 형태로, 패턴으로 저는 진행할 거고요. 수강자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좀 힘들더라도 제가 하는 그런 패턴을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파신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문자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트코인 쪽에 이제 불장을 기다렸던 2, 3년 전, 1, 2년부터 기다렸던 불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설명을 제가 좀 더, 이게 가지고 있기는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기면에서 이 알트코인 불장,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기다리던 불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비중을 더 줘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불장이 올까 안 올까 이것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불장 왔다니까요. 근데 왜 불장 같지가 않냐?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불장이 와 있어도 대부분의 개인들은 불장이 와 있는지를 모른다. 이 수강생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 불장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건 당연해요. 음, 제가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강생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 불장이야. 음,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한 중반부만 좀 넘어가시더라도 좀 이제 불장 같은 느낌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후반부에 갔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불장의 느낌이 확 올 거고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제 그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계좌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 플러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변동성, 특히 알트코인에서 변동성, 그 토막의 개념, 반토막, 반의 반토막, 요것이 이제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시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종목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알트코인 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대박을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토막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막 70% 80%만 돼도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어떤 알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막 10배짜리 최소한 뭐 5배 이상짜리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누군가 도와줘도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흐름들이 어떤 흐름이 될 거고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그게 뭘 근거로 해서 그런 흐름인지 그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내가 믿냐 안 믿냐 그런 건데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늘 얘기하는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런데 가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바뀐다 하지만 이 투자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과 사람들의 그 탐욕,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투자에 있어서 사람들의 공포심과 사람들의 탐욕은 안 바뀐다. 그래서 그게 반복된다.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심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투자에서요. 그 역사는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요?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 가까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에서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데 분석을 잘하고 해석이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을 하려면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그 경험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 힘들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비슷한 그런 결과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거쳐서 과정들을 경험한 거 그게 이제 결국 본인들의 어떤 실력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뭐 나는 과정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돼. 이런 분들은 이게 결과는 뭐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본인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다. 결과는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이해하려고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하고 그냥 나는 결과만 얻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설령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이 비슷한 투자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어떤 투자 실력이 아마 이렇게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실전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결국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가 알려고. 그래서 이렇게 차트도 제가 보여드린 차트 계속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죠? 좀 이제 차트가 조금 바뀌어져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뭐 차트가 많이 바뀌지는 않죠. 저희는 또 주봉을 주로 보니까 이게 차트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으로 설명해드리고 하는 건데 근데 이쪽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주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봉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봉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하고도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좀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게 지금도 보면 SNS나 이런 데 저는 잘 안 보지만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뭐 봐봐. 응? 알트코인 가지고 이제 돈 벌기 어려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런 얘기들 일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SNS 같은 게 좀 보면 그런 게 이번에 알트코인 불장은 없어. 이게 불장은 와 있는데 불장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아닌 분들은 또 아닌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구 판단이 맞았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거야. 지금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 없고. 응?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불장에 대해서도 저는 왔다. 그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도미넌스가 꺾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도 이어서 그 도미넌스가 꺾였으면 그러면 불장의 느낌이 약간이라도 더 올 텐데 지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도미넌스 같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하니까 그런 거 이더리움은 거꾸로 조정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조정 나오니까 알트코인들도 조정하고 올랐던 알트코인들이 조정하고 올랐던 이더리움이 조정받고 그러니까 불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게 반등일 거냐 저기 고점을 넘어서 갈 거냐 이제 그것도 해석인데 저는 반등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결국 꺾인다. 뭐 이번 주에 꺾일 수 있는 거고요. 응? 이번 주에 꺾이면 더 좋고, 뭐 다음 주에 꺾여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미넌스는 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더리움은 또 오르고 해서 그 고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가격적으로는 저는 일단 500만 원 넘어간다. 일단 500만 원 넘어가고, 이더리움이요? 500만 원 넘어가고, 제가 보는 가격대는 1000만 원도 넘어가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앞으로 지금 흐름도 그렇고 앞으로 흐름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들만 이제 중반부 후반부 거치면서 알트코인 불장들만 제대로 와주면 됩니다. 근데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중반 흐름, 후반 흐름이 오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 거의 다 갖춰져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게 오면은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시간이 끌고 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전쟁 문제도 지금 생각처럼 안 끝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알트코인한테 물론 주식시장에도 그렇지만 알트코인에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재처럼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휴전이 됐던 뭐 이런 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쪽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이렇게 발표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시기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겹쳐지면서 아마 알트코인의 그 불장의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연결돼 가지 않겠나.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게 차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이제 어떤 호재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진짜 그 개인들이 기다리는 불장다운 불장, 이게 후반부가 되겠죠. 그쪽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어떤 1차 불장이 마무리돼서 끝나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잘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연결돼서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본인들의 어떤 자금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어떤 알트코인의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까 제가 비중 얘기했잖아요.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투자 자금의 성격이 이게 내가 언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만약에 수익권에 오게 되면 50%든 100%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익권에 오면 단 안 팔더라도 좀 일부라도 이렇게 팔아서 좀 부담을 좀 줄여서 가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저 5배짜리, 10배짜리, 20배짜리 이렇게 가려면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그 험난한 과정들이 또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결국 알트코인의 후반부까지 쭉 끌고 가서 원했던 뭐 10배짜리든 20배짜리든 이런 것 알트코인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참고하셔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요. 수강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불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저희 알트코인들도 많이 난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났던 폭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났던 건 수익이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제 손실도 줄고 결국 원금 넘어가고 결국 이제 수익이 이제 몇십 프로에서 시간 지나면 또 몇백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중간중간에 이게 또 조정이 불장이라도 거칠 조정은 또 다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어떤 그 자금의 성격이나 비중 이런 것들 지금 잘 점검하셔서 중간중간에 좀 일부 다는 안 파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일부 이렇게 덜어내서 다 그죠? 지금 제가 매도 문자는 안 보내드리더라도 그런 것까지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털어놓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마음에 좀 그죠? 덜 불편해야 그래야 이게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막 이 돈 언제 써야 되는 거고 막 또 이 알트코인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막 조정이 막 크게 나오고 그러면 그 알트코인 한두 개 때문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이렇게 관리하시면 결국 앞으로 이제 불장의 후반부까지 쭉 가면서 이게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세요. 이게 수강생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